지금 이 영상이 뜬 분들은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비트겟이 한국에서 완전히 차단되면 로그인도 못하고 출금 버튼도 안 눌리는 상황. 그때 심장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한국에서 비트겟이 막히는 중이라는 얘기 이미 들으셨죠? 오늘은 접속이 되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문이 잠기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최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다운로드도 업데이트도 차단됐습니다. 이건 그냥 불편이 아니라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왜 업데이트가 안 되지로 시작하고 나중엔 왜 접속이 안 되지로 끝나는 패턴 너무 자주 봤습니다. 보통 순서가 이렇습니다. 업데이트가 먼저 끊기고 인증이나 보안 화면이 꼬이고 결국 로그인 오류가 늘면서 웹 접속까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되니까가 가장 위험합니다. 비트겟에 자산이 있는 분들은 지금이 제일 중요한 구간입니다. 늦으면 출금이 밀리고 더 늦으면 접속이 밀릴 수 있어요. 자산은 숫자지만 시간은 진짜 돈입니다. 원인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 특히 금융정보분석원 FRA 이후에 가상자산 사업자 바사프로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신고가 핵심입니다. FIU 신고가 없으면 국내 기준으로는 미신고 해외거래소로 분류되고 그 대상에 제재가 들어갑니다. 이번 상황은 그 제재가 실제로 작동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구글 정책이 얹혔습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설치와 업데이트가 막힌 겁니다. 특히 업데이트 차단이 아픈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앱이 낡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주문 화면이 불안정해지고 보안 패치가 끊기고 갑자기 오류가 나도 고칠 길이 줄어들어요. 기존 이용자는 당분간 앱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업데이트가 막힌 상태에서 다음 단계가 접속 차단으로 이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로그인부터 막힐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려고 하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설치 자체가 막혀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앱을 삭제하고 VPN으로 웹 접속을 시도하는 분도 나오는데 그 선택은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처는 자산 이동입니다. 비트겟 안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안전한 쪽은 개인 지갑으로 한번 빼두는 겁니다. 거래소 안에 그대로 두면 거래소 문이 닫힐 때 같이 막힙니다. 반면 내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두면 어느 플랫폼이 흔들리든 내 자산은 내 손에 남아요. 이 차이가 진짜 큽니다. 신규 이용자는 더 어렵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하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으니 시작 버튼이 잠긴 셈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 거래소를 찾는 게 현실적입니다. 우회 접속으로 VPN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접속이 됐다고 안전이 따라오는 건 아니고 실수 한 번이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느냐? 여기서 세금 이야기가 빠지면 퍼즐이 안 맞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과세가 어렵죠. 그러니 당국이 칼을 빼든 배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로 가면 끝이냐?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선물 단타를 하려는 분들에겐 그게 치명적인 제한이 됩니다. 수수료도 체감이 큽니다. 단타는 매매 횟수가 많아서 수수료가 조금만 비싸도 손익이 계속 새는 느낌이 납니다. 여기에 추후 세금까지 얹히면 거래 비용은 더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국내는 대안으로는 보되 선물 단타 목적이라면 조건이 맞는 다른 거래소로 이동을 고려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지금은 선택보다 속도가 먼저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흐름을 보고 대표 5개를 뽑아서 비교 분석해뒀습니다. 막막할 때는 검증된 길부터 잡는 게 빠릅니다. 비교 기준은 실전 기준입니다. 수수료가 저렴한지, 레버리지가 최대 200배까지 가능한지, 원화 입금이 가능한지, 한글 지원이 되는지,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지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 5개 거래소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지금 비트겟에서 자산 옮길 분들은 고정 댓글부터 열고 본인 상황에 맞는 곳으로 이동 루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 단타로 들어가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딱 하나죠. 어떨 때 롱을 잡고 어떨 때 숏을 잡아야 하느냐? 오늘은 기준을 똑바로 세워드릴게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들숨에 오르고 날숨에 빠질 때도 있죠. 그래서 아무데나 들어가면이 아니라 근거가 생길 때만 들어간다가 단타의 기본 자세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이고 상승 흐름에서 기회를 뽑는 방식입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할 때 매도 쪽으로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며 하락 흐름에서도 수익을 노릴 수 있게 시장의 반대 방향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롱은 언제가 좋을까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은 시장이 위를 선택했다는 신호예요. 이때는 롱이 훨씬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눌림이 와도 이전 고점 근처에서 버티고 다시 치고 올라가면 매수 세력이 계속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구간에서는 사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쓰는 신호가 이동평균선 교차입니다. 51선이 151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죠. 많은 트레이더가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진심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사람들이 실제로 따라붙는다는 뜻이라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비면 그 상승은 쉽게 꺾일 수 있습니다. 뉴스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호재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연료가 됩니다. 호재가 쌓이는 구간은 롱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제 숏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숏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잡습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기울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나오면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어요. 시장도 내려갈 땐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반등이 나와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아래에서 머뭇거리다 꺾이면 매수 힘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숏이 더 편한 선택이 되고 손익도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는 반대 신호가 있습니다. 51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부르죠. 대체로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숏 진입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숏 힌트를 줍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힘 빠진 상승은 작은 악재에도 쉽게 꺾이기 때문에 숏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키웁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죠. 이럴 때는 하락이 더 쉽게 이어져서 숏 포지션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감으로 들어가면 흔들리고 지표와 흐름으로 들어가면 결정이 또렷해집니다. 단타는 결국 판단력 게임이에요. 대표적인 지표로는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시장의 과열과 추세, 변동성을 읽는 도구라서 롱과 숏 판단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열로 해석돼 숏을 고려할 수 있어요. 단 70이 넘었다고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니 추세 신호와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RSI가 30 이하로 내려가면 과매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눌린 구간이라 반등 여지가 커질 수 있어요. 이때는 롱이 유리해질 수 있는 자리인지 차트 흐름과 함께 확인합니다. MACD는 추세의 힘을 보여줍니다. 선이 교차하거나 히스토그램이 꺾이는 모양을 보면서 상승이 이어질지 하락으로 전환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추세가 약해지는 순간을 잡는 데 유용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숨소리입니다. 밴드가 벌어지면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중일 수 있고 밴드가 좁아지면 큰 변동이 나오기 전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타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표 하나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 지표를 한꺼번에 맞춰보세요.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때가 가장 말이 되는 진입 자리입니다. 근거가 겹치면 마음도 덜 흔들립니다. 특히 레버리지가 큰 선물 시장에서는 작은 흔들림도 크게 느껴집니다. 방향을 맞추는 것만큼 진입 근거를 단단히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근거가 약하면 레버리지가 내 멘탈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롱과 숏이 감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모일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모일 때, 기준이 생기면 단타가 갑자기 덜 무서워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 골든 크로스,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가 겹칠 때 유리하고, 숏은 하락 추세, 데드 크로스, 힘 빠진 거래량, 부정 뉴스가 겹칠 때 유리합니다. 결국은 격침입니다. 다시 한번 고정 댓글 확인 꼭 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 중인 거래소 5개 비교와 수수료, 레버리지 200배,
원화 입금, 한글 지원, 가입 100달러 혜택까지 한 번에 보이게 정리해뒀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제가 단타할 때 보는 체크 포인트도 같이 넣어뒀습니다. 차트를 켜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하는지, 롱과 숏을 바꾸는 트리거가 뭔지 초보자 눈높이로 따라하기 쉽게 정리해뒀어요. 오늘 영상이 코인 선물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는 신호가 떴을 때 실제로 어디에서 들어가고 어디에서 나오는지까지 더 실전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보고 끝나는 영상은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복잡한 걸 단순한 걸 실전답게 정리해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막막할수록 기준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오늘부터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자산이 묶이지 않게 빠르게 이동 루트를 잡는 게 먼저입니다. 거래는 그 다음이에요. 고정 댓글 확인하고 한숨 돌리고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비트겟은 미신고 이슈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고 접속 제한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든 신규 이용자든 지금부터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자산은 빠르게 옮기고 단타는 천천히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접속이 막히면 배울 기회도 움직일 시간도 사라지니까요. 오늘은 이동과 기준 두 가지를 꼭 챙기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롱과 숏을 헷갈리지 않게 신호를 말로만이 아니라 눈에 그려지게 설명드릴게요. 그때는 더 깊게 하지만 더 쉽게 가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끝나자마자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세요. 거기 있는 5거래소 비교표가 당장 움직여야 하는 분들에겐 가장 빠른 지도입니다. 안전하게 자리 잡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